작년에 패닉 바잉, 영끌이 굉장히 심각했다. 6월부터 엄청나게 그런 기사들이 계속 떴죠. 그러면서 최근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뭐예요? 나만 안 사서 나만 벼락거지 됐나. 즉 지금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조장하기 위해서 너 빼고 다 패닉바잉 영끌하고 있는데 너만 뒤처질래?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작년 기사들 볼까요? 지금 놓치면 영원히 내 집 없다. 규제에 절규한 30대 패닉바잉, 조급해진 30대 영끌 내 집 마련, 3040 절망, 영끌 패닉바잉 계속된다. 서울은 못 사니까 경기도 샀다. 풍선 효과, 내년에 공급 감소되니까 절대 못 산다.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 되고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이런 거 심리 계속 만들어서 영끌 패닉바잉 해라. 그렇게 유도했죠. 멈추지 않는 2030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국세 아파트 54만 가구 샀다. 2030 이런 뭉뚱그려서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올해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연도별로 해가지고 올해 팍 증가했다 이런 거 보여주는데 요즘에 비중만 이야기하고 뭉뚱그려서 몇 년 동안 산 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 뭐예요? 올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서 벼락거지 이런 이야기 하죠. 너만 벼락거지 돼. 청약 포기했어. 아무리 규제 강화해도 가점 높을 거야. 너는 청약 절대 안 돼. 다들 패닉바잉 하고 있어. 영끌하고 있어. 너 지금이라도 빨리 사. 올랐으니까 스마트 바잉이야. 작년에 전국 규제로 인해서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개편됐고 다 사고 있는 사람들 실수요자다.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사고 있으니까 집값 떨어질 일 없다. 투기 수요 아무리 억제해봐라. 무주택자나 집을 팔고 내려오는 1주택자 같이 실수요자들이 매수자의 대부분이다. 이번 상승장은 실수요장이기 때문에 오래 갈 것이다. 전문가라는 작자들도 늘 그렇게 이야기했죠. 투기 수요들이 집값 올리는 거 아니야. 실수요들이 사서 올리는 거야. 집값 고점 경고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1년 8개월 내 최대폭 상승하고 있고 지금도 실수요들을 올리고 있고 작년부터 계속 실수요들이 올리고 있어. 만약에 투기 수요들이 샀으면은 정부가 규제를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데 투기 수요들이 사지 못하잖아. 실수요들이 사고 있어. 그러면은 내 집이기 때문에 버틸 거고 안 팔릴 거야. 그러면은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것이 다 구라였다. 국민 탓만 한다. 맨날 민심은 들끓고 있는데 불법 거래가 시장 왜곡했다. 아직도 투기 수요 탓하고 있냐. 실수요 위주의 시장인데 투기 수요 이야기를 했더니 국민 탓이라고 합니다. 반성 없고 투기 탓만 하고 있고 투기 탓은 그나마 낫죠. 불법 거래 이 정도는 그나마 낫습니다. 국민 탓이에요. 왜? 집주인들 때리고 있다. 지금 집주인들 다 실수요인데 집주인 때리고 있다. 세금 많이 거두려고. 세입자는 약자, 집주인은 투기꾼. 여러 채 샀으면 당연히 투기꾼이죠. 특히 아파트를. 전세 놓은 건 다 투기예요. 임대인은 죄인. 무슨 임대인이 죄인이에요? 여태까지 임차인이 계속 죄인이었고 100 중에서 임대인이 98 유리하고 임차인이 2 정도 유리했다면은 지금 한 95, 5 이 정도로 나눠놓은 건데 대선용 부동산 정치다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몰고 가고 있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다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정치 때문에 그렇다. 저기 예전에 그 사무실에서 오뎅 장사 하시는 분. 집 가지면 보수가 되니까 집을 못 사게 하려는 진보 정치의 수작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정치로 몰고 가고. 실수요 장인데 실수요 때리는 것처럼 몰고 가고.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패닉바잉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투기 수요 억제하는 정책이라서 투기 수요는 억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양도세가 너무 비싸서 싸게 팔지 않으려고 하니까 실수요자들이 비싸게 사서 실수요장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 말이라도 맞다고 치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말이라도 맞아야 되는 거죠. 정부 집값 하락 경고에도 저것들은 세수 더 거두려고 하고 집 못 사게 하려고 집값 올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가 경고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매수 심리 더 세진다. 중국은 엄청나게 경고하고 해서 집값 떨어지고 있고 미국도 지금 매물 남아 돌고 있는데 올라갈 땐 보도하지만 떨어질 땐 보도 안 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좌파 빨갱이 정치이기 때문에 집값 올리려고 하고 세수 확보해서 포퓰리즘 해가지고 그지들 계속 그지같이 살게 만들어서 그 표나 받아 처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게 집값 떨어뜨리는 정책이다. 수기수요 억제하는 정책이다. 라고 이야기만 하면 이 닥쳐 이 빨갱이 새끼야! 이러면서 정부 옹호하지 마라 빨갱이 새끼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때요? 저것들이 다 구라였다. 국민 탓이라고 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한 거 보면은 공급 확대해서 잡겠다. 사전청약 접수 시작한다. 시장 안정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최우선적 정책 과제다. 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 정책 복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택 수급 부족하지 않았죠. 기대심리, 투기수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은 투기 수요 억제하는 정책이었죠. 그런데 실수요 중심 장이 됐다고 그랬죠. 찌거래가 띄우기나 불법 편법 거래, 시장 교란행위 잡겠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 탓이다. 뭐 조두순이 나쁜 놈 하면은 왜 한국인 탓해? 똑같은 거 아니야? 투기꾼 중에서 범법을 저지르고 불법 행위를 해서 시장 교란하는 투기꾼들을 욕해놨더니 국민 탓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국민 탓도 아니고 투기 수요 탓이었죠. 집값 오른 것도 실수요 위주 장인데 집값이 오르는 게 말이 안 된다 싶긴 했어요. 그러면서 집값은 다 실수요들이 올려놨고 지금도 실수요들 장인데 투기 수요가 어딨어? 부총리는 개뿔도 모르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은 실수요가 올리고 있고 집값은 안 떨어질 거고 계속 그런 이야기 했었죠. 작년에 영클 패닉바잉 심했다. 그런데 자가 점유율 및 자가 보유율이 감소했습니다. 주택은 늘어나죠. 물론 가구 수도 늘어났죠. 그런데 어때요? 보유율과 점유율이 감소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일반적으로 주택도 늘어나고 가구도 같이 늘어나는데 가구 늘어난 것에 비해서 투기 수요들이 많이 사들였다. 즉 영끌 패닉바잉 유도하면서 추격 매수 붙인 거죠. 투기 수요들이 사기 힘들어지니까. 투기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집값은 어떻게 오른다고 그랬어요? 투기가 들어가고 거기에 호재 같은 거 띄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값을 띄우기 시작하죠. 그러면 투기가 들어가고 추격 매수가 붙고 추격 매수가 붙고 추격 매수가 붙고 추격 매수가 붙고 그래서 마지막에 비싸게 실수요 혹은 제일 큰 바보한테 팔아넘기고 빠지는 게 집값이 오르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가구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영끌 패닉바잉이 그렇게 심각해졌다면 자가 보유율, 자가 점유율은 올라갔어야 맞는 거죠. 근데 자가 점유율도 감소, 자가 보유율도 감소.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끌 패닉바잉 유도에서 집값 올리고 털어내면서도 투기 수요들이 사서 가격을 올렸다. 그리고 담합하고 있다. 저금리 유동성이란 말에 넘어가서 또 뭐예요? 언론이든 뭐 유튜버든 사세요. 집값 올라요. 당장 사세요 하면서 올려가지고 작게는 본인 시세 차익 올리는 거에서 크게는 지 매물을 팔기도 하고 수수료 받아 처먹기도 하고 광고 올려주고 하면서 돈 벌어 처먹고 무조건 오릅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런 사람들까지 몰린 거 아니에요? 자가 보유율, 자가 점유율이 실수요 위주 장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실수요들이 사는데.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집값은 실수요 아닌 가수요에 좌우된다. 이건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수요 시장을 억제했더니 집값 상승이다. 이건 개소리죠. 가수요 시장을 없애려면 가수요를 억제해야 되죠. 가수요를 억제한다는 거. 가수요는 거주하지 않는데 갭투기 들어가는 투기 수요들이 주 가수요죠. 그러면 이 투기 수요들을 억제했죠. 투기 수요를 억제한 거 가장 큰 게 뭐 있어요?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재건축 막기 위해서 제초한 분상제. 전세가 팍팍 못 올리게 하기 위해서 임대차법. 김현미 장관이 있을 때까지 대부분의 정책이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이었죠. 무주택자라는 실수요자들한테 매달렸기 때문에 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가수요 시장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가 하고 싶은 거죠 그냥. 가수요 잡으려고 지금 그날일 쳐가지고 이제 와서 조금 잡히고 있는데 6.17, 7.10까지 때리면서 파리 대책 양도세 강화했죠. 파리 대책은 그래서 실수요를 잡는 위주의 시장이었다면 9.13, 6.17, 7.10, 12.16 투기 수요 잡는 게 대부분이죠. 12.16은 물론 실수요 위주로 잡긴 했지만 9.13도 실수요를 잡는 정책도 들어갔지만 보유세이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올리는 게 가수요 잡는 거예요. 다주택 위주로 올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가수요를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 남았죠.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잡으면 전세가가 역전세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투기 수요들이 진짜 제대로 타격을 입는다. 보유세 올리는 것보다 전세가 떨어지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생애 첫 부동산 매입 횡령 더 늘었다. 생애 첫 부동산 취득 비중 추이. 얼마 전에 기사가 있었어요. 나는 원룸 임대사업자인데 노후 대비로 임대사업 하는 것까지도 문정부에서 때려잡으려고 한다. 물론 정부 가기식으로 들어가죠. 언론은.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내 자식들 청약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한테 하나씩 넘겼다. 그들은 무주택자였고 생애 첫 주택 구입해야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다주택 규제가 강하게 떨어지니 증여 그리고 차명 거래 늘었죠. 근데 누구한테 넘겨요? 무주택자인 자식들한테 혹은 부인한테도 넘길 수도 있고 첫 주택 구입이 왜 늘었을까요? 아직도 투기 수요가 계속 띄우고 있다. 지금도 지방의 1억 미만 아파트들 가봐라. 그리고 외곽지역 가봐요. 담합해서 집값 띄우고 있지. 실수요들이 담합해서 집값 띄울까요? 그럼 멍청한 인간들이고. 할 때 띄워야지 왜 지금 띄워요?
보이스만 잔뜩 내다가 거품 이야기 나오면서 떨어질 위험도 커지는데 8대 띄우면은 그때가 제일 적기 아니에요? 계속 영끌들 해가지고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 영끌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물론. 올해 더 심해졌죠? 그러면서 가계대출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다. 저 사람들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비해 주택 비중 높아졌죠. 물론 저중엔 차명 거래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계속 패닉 바잉 한다. 매입 행렬 늘었다.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 못한다. 지금이 제일 쌀 때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자산시장 그리고 경제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기사가 떴습니다. 저희가 음모론을 펼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외국 경제 이야기하면서 무주택자 당첨되면 뭐 무주택자 모두 몰리판 이런 식으로 폭등을 부추기는 기사를 생산하고 가장 이익을 본 주체는 정부라고 하면서 세수 거두려고 집값 올린다 라고 하지만 뭐예요? 대부분은 분양가 올리는 건설사, 담합으로 시세 올리는 투기꾼들, 욕망을 부추겨서 집값 올리고 언론이 띄우는 게 맞다. 언론이 띄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음모론이에요 아직도? 니들 입맛에만 안 맞으면 음모론이지. 결론 뭐예요? 영끌 패닉바잉 부추기면서 투기 수요들이 상승시장 만들어서 사고 팔고 하면서 비싸게 팔아 처먹었다. 지금 실수요 위주 시장이라고 하는데 자가 보유율, 점유율 다 떨어지고 있다. 작년에 영끌 패닉바잉 하신 분들 저 말에 속아서 비싸게 받아주신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저들이 인제 거래량이 안 나올 때마다 저런 걸 계속 띄우고 벼락거지니 뭐니 하고 있는데 그만큼 팔아넘기기 힘든 시장이 되었다. 요거를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